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 금리 인상 내용과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갈지 매우 주관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기 때문에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왜 이렇게 좋았냐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드디어 파월 연준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은 없다 라는 내용이 또 밝혀짐으로써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다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FOMC 결과가 나왔지만 뚜렷하게 뭐 안 좋은 내용이 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뭐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나 그리고 또 코인 시장 자체에서도 약간의 문제점 있는 뭐 발언 같은 것도 일절 안 나오면서 전체적인 상승 분위기를 그대로 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0.75%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가능성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그것을 안 함으로써 상당히 좀 시장이 예상 안에 또 들어와 주면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니와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기업의 실적 부분이 있었는데 또 코인과 연계되어져 있는 뭐 유통 그룹에 있는 그런 회사들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타벅스에 따른 실적도 상당히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꽤 많이 나와주고 있었지만 오히려 뭐 좀 잘 나와줌으로써 또 좋은 방향성을 또 보여줌으로써 시장이 전체적으로 또 잘 버팀목이 되어줬던 효과도 어느 정도는 좀 끼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금리가 0.5% 올렸던 형태는 과연 언제 있었냐? 이 이야기도 옛날 때부터 제가 많이 준비를 해서 알려드리기도 했었죠. 2001년도 9월 19일자 기준으로 딱 한 번 했습니다. 네, 딱 한 번 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한 번을 했죠. 무려 몇 년 만이냐? 22년 만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0.5% 정도를 올리고 나서 이제 시장의 예상 범위 안에 들어와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때까지 선방형 받았다. 왜 선방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전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주구장창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야, 우리 0.5pp 정도에서 0.75 사이를 할 거야. 0.25 이야기는 순식간에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한테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 줌으로써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어차피 파월 연준 의장이 그전에도 계속 시험지의 답안을 명확하게 이게 답이에요라고 떠먹여 주듯이 거의 다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예상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또 만들어 주었고 그게 이제 변동폭이 최대한 크게 안 나오는 게 연준한테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방향성이 잘 나와 주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아님께서 또 내용 정리해 줬던 것도 있고 제가 또 따로 정리를 해놨던 내용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금리 0.5% 인상, 컨센서스 0.5bp, 그리고 1분기 경제가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지출과 투자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아직도 높다. 매우 우려가 된다. 일자리 증가세가 아직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는 0.5bp를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급망 악화는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코로나 부분도 약간의 영향이 끼칠 것 같다 라는 내용과 연준이 이제 여전히 2% 인플레로 계속 가져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시장 여전히 견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축에 따른 이야기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야, 우리 긴축 언제부터 할 거냐? 6월 1일부터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시장이 되게 좋은 방향으로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초부터 이제 뭐 6월 달부터 조금 부드럽게 시작을 한다라는 취지도 시장한테는 매우 또 좋은 흐름으로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나마 좀 괜찮았다. 왜냐면
여기에서도 이제 보시게 되면 재무부 채권이 처음으로 다달리 이 정도 규모를 뭐 진행을 한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한 방에 세게 나가는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 축소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은 유하게 좀 부드럽게 가려고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했던 내용하고 또 저의 생각을 좀 당겨보았는데요. 어차피 당분간 0.5만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강도는 어차피 0.75에 따른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뒤에 가서도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또 한번 홀과 짝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 홀은 0.25냐, 짝은 0.5냐, 요거인데, 이제 여기에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해석이 또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0.5는 이제 시장이 생각보다 매우 완반하게 이것을 충격을 다 흡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니까 또 좋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시장의 그런 형태보다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 선거나 이런 영향성, 그리고 지지율, 그런 부분이 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시장과 고려 없이 단행을 시키겠다라는 취지도 분명히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 0.5 성향이 그냥 반반 정도 섞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5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0.25로 다시 회귀해서 가는 거 아니겠냐? 라는 그런 주장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다른 형태는 이제 시장의 물가가 어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0.25로 단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 방향성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더욱더 활약을 줄 수 있을 만한 대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 반반씩은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보고 민첩하게 좀 대응을 하겠다라는 연준의 메시지도 좀 있었기 때문에 0.25나 0.5가 뭐가 더 좋을 것이냐에 따라서는 여전히 물가에 집중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성향이 0.25가 되게 좋을 수도 있고 0.5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나쁠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좀 표현을 해주고 싶고요. 양적 긴축 부분에 대해서도 6월과 8월 부분으로 천천히 시행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시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괜찮은 방향성으로 가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시장의 이제 분위기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파월이 생각보다 좀 말로써 보다는 좀 신중한 사람이고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민첩하고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게 되면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나 나머지 여는 총재들 보면은 막 이렇게 립 서비스 엄청 많이 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시장의 충격을 최대한 안 주려고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인다. 그래서 매파적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러시아에 따른 이야기도 좀 잠깐 하기도 있었는데요. 이제 중국 문제와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우려도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그럼 이런 전체적인 시장이 계속 원만한 형태로 만약에 유지를 해줄 거라고 한다고 하면 총 6가지를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따른 종식과 그리고 연준의 긴축정책 예산 범위 내에 시행이 좀 들어가야 주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대부분 물가와 다 연동이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보게 되면. 그리고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고 원만한 하락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좋겠죠. 한순간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연준도 민첩하게 대응을 하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긴축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하다가 완화로 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보겠죠. 그 다음에 실업률 완전 고용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줄 수 있냐 부분인데 5번 내용하고 또 겹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GDP 상승 전환 추이가
1분기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연준이 또 생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고용에 따른 문제점도 조만간에 이제 뭐 못해도 3분기 정도 때는 나오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유지 부분도 당연히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한 범위가 언제까지 한계치일 것이냐. 올리게 되면 이제 대조표 부분을 장단기 금리차 스프레드 차이를 계속 유지를 해줄 거라고 하면 이 9월부터 왜 950억 달러씩 진행을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유지를 하려면 이 긴축 QT 부분도 이 정도 물량을 계속 소화를 해주면서 간다라는 게 이제 전제적 조건인데 시장이 별로 좋지 않으면 또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 대신 이제 또 가장 안 좋은 부분은 만약에 코로나가 정말로 안 좋게 흘러가게 되면 여기에서도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저번에도 제가 뭐 당연히 오랫동안 또 중국에서 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조사를 따로 해보기도 했었고 병원도 여러 군데를 또 확인을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3프로TV에서도 나왔던 내용을 잠깐 가지고 와봤는데요. 미국과 비교하는 건 좀 약간은 안 맞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바이러스로 죽을 수 있는 사망자 추이가 생각보다 높을 것 같다. 그래서 2차 대전 당시 중국과 일본의 전쟁으로 전사자가 160만 명이었는데 이번 형태는 500만 명이 훨씬 더 넘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중국 자체에서도 되게 밀집형 도시로 일단은 되어져 있고 아파트가 발전된 도시로 그렇게 급부상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중국의 노인 인구 비중이 2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고요. 의료에 따른 시스템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봉쇄 추이도 생각보다 오래 가게 되면은 보게 되면 뭐 4에서 12 많게는 모든 도시라면 50%가 날아갈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 뭐 적절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선진국이 했던 패턴대로 뭐 아무래도 뭐 접종률 추이가 뭐 80%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런 봉쇄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사망률 추이만 떨어지는 것만 확인을 하면 거의 비슷하게 저희와 비슷하게 아마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최악은 이러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제가 생각하는 GDP 영향성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중국의 영향성도 같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 이 좀 많이 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로 잡을 수 있는 물가 범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물가가 뭐 돈의 영향성보다도 이런 이 네 가지 영향성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식품이 에너지가 부분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종식이 돼야 좀 어느 정도 뭐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존전을 좀 해야지.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내부 상황은 물가를 안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면 다 그만큼 생산성 부분이나 이런 공급 추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한순간에 셧다운 형태로 가져갔기 때문에 안정화가 금방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반대로 보게 되면 수출하는 품목을 받아야 되는 이제 수출을 하는 품목을 받아야 되는 국가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 공급이 안 되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그러면서 소비는 또 원만한 형태로 리오프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입장적 차이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인도는 이제 이번으로 인해서 이런 식품 에너지로 인해서 이제 사료 공급 차질 뭐 비료 공급 차질로 인해서 그 다음으로 인도 쪽도 상당히 좀 골치를 아파가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코로나 영향이 다 해소가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질병 생산성
차질이 계속 유지를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변목 현상도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동안 제가 보기에는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변수 때문에 점차적으로 코로나 해소 기간도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질병 부분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보려고 하면 뭐 내가 꼭 코로나 백신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도 여러 가지 뭐 감기약으로 대체를 하든 뭘 대체를 하든 뭐 항생제를 사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돈의 여유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물가가 올라버리면 내가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측면을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좀 자극적으로. 그리고 사회가 생각보다 불만도가 꽤 많이 높아지고 있다더라. 여러 가지 물가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그런 이해적인 관계로 인해서 이런 식량에 따른 대란과 에너지에 따른 대란 이야기도 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영향이 좀 많이 갈 것 같고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갈 것이다 라는 게 한눈에 보이죠. 물가가 생각보다 쉽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로 잡을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 있는 금리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호주 11년 만에 전격 인상했고 물가 상승률 21년 만에 최고치이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 인플레 못 버티니까 호주도 같이 올렸다. 그 다음으로 뉴질랜드, 캐나다에서도 연달아서 0.5% 인상을 했다. 20년 만에 올렸다. 그리고 인도도 추가적으로 물가 인상 압력에 극심해서 올렸다. 라고 나오죠 있죠. 그 다음으로 이제 올릴 수 있는 동네는 이 7월 달에 유럽 중앙은행이 올릴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또 통화 부분이니까 대표적으로 달러가 과연 이제 $1 기반입니다. 참고로 이 차트는 보게 되면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겠어요? 라고 하겠지만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아마 저 있기는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호주나 이런 쪽은 약간의 체력이 좀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처음 올리는 부분이잖아요. 처음 올리고 이제 몇 번 올리다가 더 이상 못 올립니다. 네. 미국은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여지는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만 지금 고물가에 고성장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유일무이하게.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이 올릴 수 있으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올리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두 번? 그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다. 왜냐면 피그스 있는 주변 동네가 야 우리 죽일 거냐? 라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해주고 싶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으로 이제 $1 부분은 좀 내려가는 형태로 하면서 시장이 다시 안정화된 그런 형태로 좀 보여질 부분이 일시적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인 시장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해보고 싶고요. 스타벅스가 이제 조만간에 NFT까지 냈던 배경은 이제 중국의 생각보다 매출 의존도가 꽤 높습니다. 매출 의존도가 제일 높은 기업은 테슬라, 애플, 또 제일 높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쪽이 이제 중국의 저런 봉쇄적 조치가 이제 2분기 이후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 거의 뭐 어떻게 보면 3분기 때부터 이제 실제가 항상 이제 후행으로 나오기 때문에 2분기 다 지나고 나서 나오니까 아무래도 3분기 때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미국이 뭐 지금 당장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3분기 때부터 뭐 0.5 이상 올리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 봉쇄 기간이 생각보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지금 상황에서는 저걸 잡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변화해서 정책 뭐 그런 방역 정책을 조금 틀지 않고서는 이대로 가게 되면 미국이 생각보다 곤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인적 관점에서는 항상 지금의 분위기는 무조건 기본으로 금리는 기본으로 봐야 되고 물가도 기본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쪽 크립토 시장의 지금의 트렌드가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가야 되는 게 전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나쁘게 나오는 것도 우리 코인 시장 별로 좋지 않고 너무 좋게 나온다라고 해도 그게 일시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보셔라. 그리고 이제 중동 같은 경우
중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미 이런 쪽도 생각보다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는데 그게 좀 힘들다고 합니다. 금리 7번 연속 인상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지금의 시장 자체가 거래량도 좀 많이 줄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 거래량이 좀 많이 줄기도 했었는데, 과연 이 시장에 있는 분위기가 이 고비를 일단은 넘겼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더 좋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냐면 한동안은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심스럽게 나는 그래도 죽어도 알트코인을 좀 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6개월마다 한 번씩만 사라. 진짜 내가 여기에 있는 저는 이제 비트와 이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나는 죽어도 이 두 개 말고 다른 걸 좀 사고 싶다라고 하면 6개월에 한 번만 매집을 좀 하셔라. 그리고 지금의 특징적인 테마 부분만 좀 언급을 드리면 뭐 웨이브나 그 다음에 트론이나 그 다음에 리어나 이런 쪽이 같은 지금 어떻게 보면 루나의 그런 형태를 보고 이때까지 많이 펌핑이 나왔던 걸 보고 비슷하게 지금 패턴화 시켜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의 분위기로 보게 되면은 트론을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만 어느 정도 버텨준다라고 하면 뭐 트론 같은 애들이 좀 많이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왜 제가 알트코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웬만하면 자꾸 여러분들의 심리에 따른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좀 되면은 그냥 매수하세요 이렇게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만큼 정신적 체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과거에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면밀히 이야기를 하면 6개월마다 한 번씩만 매수를 해도 나쁘진 않는 정도고 지금도 대다수 알트코인들이 3분의 1 정도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여전히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제 시장이 하반기로 갈수록 약간의 이제 둔화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만큼 대출을 받았던 쪽은 그만큼 돈의 회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금융 쪽으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좀 둔화가 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알트코인에 대한 펌핑의 화력은 되게 대세장일 때는 아주 미친 듯이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좀 장기적으로 좀 볼 때는 그렇게 대세적으로 보는 것보다 약간의 보수적인 부분하고 약간의 보호적인 형태로 내 자산을 좀 지키는 형태로 보는 것으로 좀 보셔라. 그리고 또 테마가 있는 쪽으로 좀 보셔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좀 끝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 코인 관련되어져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게임 코인들은 아직까지도 코인 설계가 부족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으시길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마다 그냥 타사하는 게 맞는 것이지 아직도 이게 매력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항상 짧게 드시는 형태로 보는 게 좀 맞다라고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